그럼 토요일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. 바로 22대 국회 개원입니다. 그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192석의 거대 야권 특검 정국에 다시 불을 붙이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. 탄핵에 동조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적 이름 바꾼다고 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. 그냥 국민의힘입니다.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, 김수민 시사평론가, 김광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잠시 후 3시부터죠.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최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나선 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엽니다. 최진봉 교수님, 이 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어서 대여 압박 총공세에 또 나선 모습 같은데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2번 정도 지시를 한 걸로 나왔어요. 물론 그 사적인 전화 본인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화기로 통화한 내용은 3번 통화했지만 거기엔 최수근 해병에 관한 얘기는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2번 정도 질책을 했는데 그 질책의 내용이 혐의자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.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서 수사의 내용에 대해 질책을 했다는 내용을 얘기했다고 해요. 그 부분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.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적으로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.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지 않았냐는 의혹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되고 그 관철의 힘은 결국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. 뭐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. 지금 1호 법안으로 특검법 다시 발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시겠죠.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이제 여론을 움직여서 국민들의 여론이 결국 특검법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장외 집회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요, 최근 정치권을 보면 특히 민주당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지도부 회의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쏟아지는 모습입니다. 이승환 위원장님, 일각에선요, 이 조국 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. 민주당이 대통령을 담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위원장을 담당하고 뭐 이런 롤에 대한 역할을 나눈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. 그런데 지금 탄핵이란 단어가 이렇게 남발되는 거에 대한 이 국민적 여론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민주당이 장애 집회하는 걸 보면서 1년 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. 1년 전 이맘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나라 양분나고 정말 큰일 날 것처럼 했는데 그 모든 장애 집회의 기저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깔려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지금 장애로 나가는 것,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의 제1당이 장애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기저에 탄핵을 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국가의 존속이나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쟁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. 지금 그 민주당의 탄핵은 비단 지금 대통령을 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부 들어서 어땠습니까?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임성근 판사 그리고 안동원 검사 다 탄핵하지 않았습니까?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. 이것이 바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입법 권력의 좀 무자비한 독재적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. 행정 독재라고 칭하기 전에 이 입법 독재의 좀 매서움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장외 여론전도 시끌시끌하지만요. 어제 국회에서는요.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가 됐습니다.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요.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.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하여 공무원의 무마, 은폐 등 직무유기, 직권남용,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습니다. 그동안 봐주기 수사,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습니다.
님,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내용을 보니까요.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고 특검이 영장 판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벌써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니,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예. 야당에서 특검하자고 할 수 있죠. 예.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. 그런데 일단 저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고 네. 저는 이제 친문 검사로서 알려져 있잖아요.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구원이 있어요. 예. 그러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과 구원이 없는 뭐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의원이 발의하면 뭐 제가 볼 땐 상당히 정당성이 더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서로 이제 감정이 있는 국회의원이 이걸 발의했기 때문에 예. 이거 감정적인 발의가 아니야. 그런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특검법을 보면 여야 합의해서 다 특검을 합니다. 예.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특검 임명에 관한 거거든요. 특검이 어떤 성향을 가지냐에 따라서 특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 예. 그러면 특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? 가장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 제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지금 법을 보면 민주당과 조국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.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요. 국민의힘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친명 성향을 가지고 있다랄지 친조국 성향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 임명될 것이 거의 100% 아닙니까? 그러면 과연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특검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 또 하나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특검의 영장 판사 지정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. 아니 대한민국 법이랄 때 세계 법에서 어떻게 검사가 영장을 발부 여부를 결정한 판사를 결정을 합니까? 예. 요청을 합니까? 이건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.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정말 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. 특검법도 공정히 만들어야죠. 그래서 민심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특검법. 네. 그래서 그다음에 이 특검법을 가지고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. 예. 그런데 마치 이것이 무조건 죄를 만들기 위한 특검법이 아니냐.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다 있고 더구나 유언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예.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. 뭐 특검법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. 예. 왜냐하면 많은 의혹들이 있고 또 국민들이 그 의혹을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법의 공정성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된 전제로 해서 특검법을 밀어붙여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. 예, 또 변호사시니까 법리적으로 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